안녕하세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어차피 가상자산 쪽 많이 하기도 하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슈기도 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하지만 사람들은 비슷한 줄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캠 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캠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사기 그냥, 또는 폰지 사기의 일종,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스캠이라는 건 사기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맨스 스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서 많이 들어봤어요. 텔레그램을 쓰면 요즘엔 사실 증권사 리포트 보는데 많이 써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텔레그램 창 방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보를 리포트 비슷한 거 또는 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간혹가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채팅을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당신은 한국에 사십니까? 라든지 뭐 저희가 한국에 가고 싶은데 혹시 저에게 길을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이런 질문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와요. 사건화 되는 경우를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채팅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너무 곤란한 사정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줄 테니까 거기로 얼마를 보내달라. 그러면 의심 없이 보내는 거죠. 그 메커니즘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과 이제 뭔가 내밀한 친분 관계가 생기겠죠. 제가 그때 어떻게 하다 상담한 경우에는 뭐 A라는 국가의 사람과 어떻게 하다 채팅을 하게 됐고, 실제 그 사람이 그 국적인지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텔레그램이나 뭐 위챗 같은 데는 사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올 거다, 그래서 뭐 앞으로 한국에서 살면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보내고,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받은 다음에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 몇 번 사건화 돼가지고 이제 로맨스 스캠 주의보도 떴었죠. 그때 쓰는 단어가 스캠이죠. 옛날부터 이 스캠 코인은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예를 들면 거래소에 나는 조만간 상장될 예정이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폭등할 건데 지금은 당신이 얼마에 살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사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또는 실제로는 이제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상장 신청 중이라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사기죄로 이제 고소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해외 거래소엔 이미 상장이 하나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이 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네가 얼마에 이걸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언론 보도 같은데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사실관계와 정확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명인들이 여기에 마치 이제 관여가 되어 있거나 유명인들도 함께 이거를 이제 홍보하는 것처럼, 또는 유명인들이 대표이사나 뭐 이런 아주 가까운 사람들인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코인을 사라고 해서 이제 판매를 한 거죠. 실제 그거를 산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서 문제가 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어요. 상장이 안 됐는데 미리 이렇게 언지를 줘서 밑바탕을 만드는 느낌일까요? 돌아다니는 이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제 해외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뭐 예를 들면 10,000원이다. 뭐 그게 10,000원짜리인데 내가 너에게 1,000원에 팔겠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1,000원에 팔지만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상장이 되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고 상장을 할 의지도 없는데 국내에 상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경우이고요. 사실 이제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고 해서 국내 상장 가능성이 꼭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죠. 다른 경우도 과거에 있었나요? 되게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내가 너한테 뭐 얼마를 주고 팔게, 그리고 너는 누구를 데리고 오면, 너의 지인을 데리고 오면 너한테 또 후원 수당을 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단계가 되죠. 그리고 이게 방문 판매법 위반이 됩니다. 이런 구조가 이제 아주 광범위해지면 소위 말하는 폰지 사기라고 하는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폰지 사기는 뭐냐면 제가 1,000만 원을 이제 저 사업자한테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내가 투자한 금액으로는 기존의 투자자한테 투자금을 이제 뭔가 이익을 배당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나의 투자금은 내 뒤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의 자금으로
내 돈이 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사업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의 후원 수당을 통해서 B라는 사람이 또 이익을 받고 B라는 사람이 또 후원 수당을 내면 또 C라는 사람이 이익을 받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돌고 돌면서 투자자들의 이익으로 계속 메꿔나가는 구조가 되면 이걸 소위 말하는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이게 만약에 투자자가 안 들어온다. 그럼 거기서 뻥 하고 터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한 2017년부터 굉장히 다단계와 연루돼서 많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단계와 관련된 이제 코인 사건이 이미 많이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사기죄가 이제 금액이 커지면 가중처벌하는 법률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부터 50억 원 이하인 경우가 이제 1단계 가중처벌, 그리고 50억 원 이상이면 또 2단계 가중처벌 이런 식으로 해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땐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선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는 이런 범죄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피해 금액이 너무 크다, 피해자가 너무 많다 이런 다단계 판매 내지는 사기 행위의 경우엔 이런 식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A라인은 재단이 코인을 발행을 했다. 우선은 코인 발행이 국내에선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 이제 공언은 되어 있는데 명시적으로 이 ICO 자체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어요.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로는 이게 해외 거래소에 만약에 상장이 됐는데 해외 거래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해외 거래소는 진짜 너무나 많은 다양한 거래소들이 있거든요. 허술한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가격 조작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가격을 막 이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겠죠. 자전거래라고 하는데요. 내가 사고 내가 파는 거예요. 그 행위를 반복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리면 이건 어떤 행위가 될까요?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하겠죠. 이게 근데 해외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꼭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국내에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면 사기죄의 피해자가 국내에 있으면 그것도 이제 국내에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행위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A라는 발행인이 해외 거래소에서 그렇게 가격을 이제 조작하는 행위를 해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다시 그 재단이 일반 사람들을 막 강당에 모아놓고 여기 이 거래소에서 지금 10,000원에 판매되는데 나는 너한테 뭐 1,000원에 팔겠다. 너네 그러니까 빨리 사서 돈을 벌어라 라고 하면 이때 그 1,000원에 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해외 거래소에 거래되는 가격에 물론 사고 팔 수 있겠지만 해외 거래소보다도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국내에서 상장될 때 너네가 팔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해외 거래소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한 행위, 책정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봇을 돌린 행위가 사기가 되는 거고 또 국내에서 피해자들한테 국내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역시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게 논의되는 사안에서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발행자 쪽에서는 이게 전혀 아무 근거 없는 얘기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기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양자의 입장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코인과 관련돼서는 국내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계획이잖아요. 내 사업이 10년 뒤에 뭐 몇 조 되는 사업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준다.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저 사람을 속일 의도가 있고 이런 1조짜리 사업을 만들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사기가 되겠죠. 그 기망의 의사와 의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얘는 코로나가 터져갖고 실패했어. 그러면 이거는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에게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약간 그런 거면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 않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 고의가 없었던 거니까 실제 할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애매한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정이 안 좋아서 안 된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나의 마음속엔 저 사람 속이려고 시작했는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거예요. 그 이벤트가 약간 영향을 미친 것 같아. 결과적으로 안 됐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딱히 성립이 안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게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상자산,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행을 했을 때 이게 상장될지 안 될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상장이라는 거는 발행자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상장이라고 하는 거래지원 심사를 해서 거래지원 심사를 통과하면 거래지원, 소위 말하는 상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는 보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평가하는 거지 나는 노력하겠다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나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투자자들한테 판매했을 때는 대부분 사기죄로 입증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캠 코인이 대규모 사기가 가능한 이유도 이런 입증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발행자 중에 일부가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거래 지원이라는 거, 특히 상장이라고 하는 거를 100% 만약에 내가 상장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는 명백하게 그 사람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내부 정보 이용 금지 행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라고 법엔 되어 있고 내부자 거래 금지라고도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건데 공개적으로 어딘가에 정보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우리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이제 미공개. 그렇죠. 그래서 상장이 만약에 확정됐다라고 하면 상장과 관련된 발행자, 발행하는 사람들, 거래소 직원들, 또 이제 거기에 관여된 모든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이 상장 정보가 거래소에 공시된다거나 또는 발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되기 전까지는 이거를 공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공개를 하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 이득을 보면 그 사람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개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거를 상장이 확정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한테 얘기한다는 거는 이 상장됐다는 얘기 자체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왜냐하면 진짜 상장되기로 했으면 이걸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언지를 주면서 상장될 거다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다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됐다고 하면 뭐 외국 거래소에 대해서는 이런 게 꼭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거래소에 상장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100%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국내는 그렇다고 하고 해외는 상장될 거다 이런 거는 그럼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원래는 국내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은데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는 역외 적용 조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어 있긴 한데 그렇지만 어쨌든 해외이기 때문에 좀 이제 느슨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수사력이 미치기 어려운 걸 이용해서 이제 사업자들이 이제 몰래 그런 정보를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그것과는 상황이 전혀 다른 게 국내 거래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발행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국내 거래소 어디에 상장되기로 되었다라고 하면 그 코인은 거의 이제 사기 코인이거나 스캠 코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코인이 있다면 먼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좀 주의할 사항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만한 것은